안녕하세요. 네. 너무 장시간 앉아 계셨죠? 그죠? 제가 사실 살짝 걱정한 게 화장실에 가시려고 우르르 일어나시면 나는 어쩌나 이 걱정 하나랑 배가 고프실까봐 사실 걱정이 됐으나 사탕 한 조각도 안 주면서 이런 말 하니까 얄미우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이름은 제가 반주환이고요. 어머님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을 수 있어요. 왜 어째서? 첫 설명인데 국영수가 나와야지. 여기서 갑자기 통합사회, 한국사 이거 왜 나오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정말 그런지는 제가 물음표를 하나 드려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어머니 말씀드릴까요? 지금 지난 겨울방학에도 예비고1이 수업을 했겠죠. 저희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반 수강생은 몇 명이었냐면요. 저희 특강까지 전부 다 하면 1200명이에요. 국영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째서 국영수보다 통합사회 한국사 따위가 암기 과목인데 이게 어떻게 국영수님을 무찌르고 애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니? 자, 이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된 지 9년 됐어요. 이게 수능 과목이 돼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통합사회가 신설된 게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이에요. 그럼 왜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요거부터 제가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하세요. 이 말씀 듣는 걸. 근데 어머니 사실이니까 우리가 직신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도대체 왜 애들은 통합사회 한국사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통합사회 한국사는 정말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냐? 요거 제가 답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어려워요, 어머니.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어떻게 자녀분들 중에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야, 눈 나빠져. 책 좀 놔봐. 이런 얘기는 우리 드라마에서만 본 거 맞죠? 그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 실제로 배경 지식이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전무해요. 두뇌가요 어머니 청순해요.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애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자,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2019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적을 했어요. 사실 교육부도.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속 터지셨죠. 자유학기제였던 거 기억나세요? 자, 자유학기제 때 너무 당연하지만 어머니 뭐라 그러셨어요? 예, 국영수 해라, 국영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닭국수라고요. 그게 닭이 들어간 국수가 아니고요. 닥치고 국어 수학이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 때 특히 통합사회 어마어마한 게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제가 단원을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어머니 지형이 싹 다 끝났어요. 기후가요 어머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싹 다 끝났어요. 거기다가 어머니 1학년 1학기 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싹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사회 목차를 검색하시면요. 개정된 게 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개정되기 전 걸로 배웠어요. 어머니 자녀까지는.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고스란히 다 튀어나와요. 어머니 애들이요. 카르스트 지형 몰라요. 어머니 애들이요. 피오르 해안을 몰라요.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요. 범람원 삼각주 선상지가 이때 다 끝났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치는데 돌아버리겠는 게요. 차라리 지금처럼 어머니가 미리 오셔서 중학교 3학년 예비고1 여름 겨울에 이런 게 있어 미리 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암기 과목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다음에 그때도 안 늦어. 이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믿고 진짜 계셨던 분들은요. 애들이 3월 달에 와서 4월 달에 와서 내신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이거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근데 이게 왜 시험에 나와요? 어머니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당연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해 주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 자녀는 이때 이미 죄송한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애들 하나도 안 했죠. 시험도 안 봤으니까. 자, 기초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들은 사회과목 기초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가 하나 더 없어진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 자녀가 중학교 3학년 지금이죠. 얘네 사회라는 제목으로 한국사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얘네 한국사 진도 지금 여름방학이 코앞이에요. 한국사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요? 어머니 삼국시대 나가면 엄청 빨리 나간 거예요. 네? 그럼 애가 졸업할 때 어디까지? 자, 제가 우리 반 애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2,000명 넘어요.
겨울방학 애들만 1200명이 넘잖아요. 물어봤겠죠, 당연히. 이 정도면 데이터 엄청나게 확실하겠죠. 얘네 중3 끝날 때까지 조선 전기까지 끝나는 학교가요. 한 절반 정도 돼요. 조선 후기까지 끝나는 학교가 나머지 중에 한 45% 돼요. 어머, 그럼 그 마지막 5% 걔네가요. 개화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결론은 일제강점기 현대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어머 왜 그따구로 얘기를 해? 왜 조선 후기 넘어서까지 안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육과정 자체가 중학교 한국사는 조선시대 전근대사까지 자세히 하게 돼 있고요. 고등학교에 오면 근현대사 위주로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당연하게 애들은 안 가르치면 몰라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결론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조선 후기 이후로는 안 배웠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5월 25일 날이 그 어머니 대체 공휴일인 거 아시죠? 그날 제가 조선 후기반을 하루짜리 특강을 열거든요. 반이 2개예요. 그 2반 다 지금 이강희실 기준으로 마감이 됐어요. 언제 마감됐냐면 4월 달에 마감했어요. 별로 안 빠른 것 같으시죠? 저 6월 3일 선거날이에요. 선거날이라고 쓰고 저는 특강날이라고 읽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저 그날 개화기 특강하거든요. 2반이에요. 이강희실에서 해요. 이거 2반 다 오전 오후 마감됐어요. 6월 3일인데. 근데 어머니 별로 안 놀라우시잖아요. 자, 8월 17일 날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럼 8월 17일이 재량.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8월 17일 날 저 일제강점기 수업해요. 2반 열었어요, 어머니. 이강희실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8월 17일이에요. 어머니 넉 달 남았어요. 근데 그거 아빠는 이미 100명이 넘어갔어요. 이거 문자 보낸 거 일주일밖에 안 돼요. 결론은요, 어머니, 이거 애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머 이거는 아예 안 배웠구나. 네, 안 배웠어요. 이것도 안 배웠죠? 이것도 안 배웠죠. 아무것도 안 배운 애들한테 고등학교만 가면 갑자기 잘하게 된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 더군다나 1등급은 전교에서 어쨌든 10%잖아요. 그 10% 밖으로 밀려나면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4번째를 절대 까먹지 마셔야 돼요. 이 4번째는 어머니 모든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머니가 아시지만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 그게 뭐니? 어머니 어떻게 애들하고 대화할 때 보통 그냥 밥 먹었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대화하시지. 어머니 대화하면서 얘들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것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한 다음에 의의를 제기해서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 한글 전용 세대예요. 얘네 어머니하고 달라요. 이거는 애들 잘못이 아니고요.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바꿨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학교 다닐 때는 한자 단어 옆에 가로 있었죠. 거기 한자 써 있었죠. 얘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어머니. 정말 한자에 관한 일자 무식이 됐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만화책 있거든요. 마법천자문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얼음빙도 모를 뻔했어요, 어머니. 그나마 그게 얼음빙 막 이런 거 해줘가지고요. 불어하고 물수하고 한일 뭐 이런 건 알고 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우리는 알아들어요. 자, 어머니 경동성 요곡지형은 뭘 것 같으세요? 동쪽으로 경사가 지면서 기울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계곡 골짜기가 불룩하게 솟아올랐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대. 어머닌 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되게 흐뭇하게 끄덕거리시잖아요. 요게 주입식 암기교육 최고의 성과예요, 어머니. 얘네는요, 창의교육 세대예요. 그래서 아무도 암기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한글 전용 세대예요. 어머니 대답해 보실래요? 이거 통합사회 한국사죠? 여기 나오는 전문 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나는 중요 단어 85% 이상이 전부 다 한자예요. 애들은요, 이걸 어머니처럼 못 알아들어요. 이거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꺼번에 외워야 돼요, 어머니. 젠틀리피케이션이랑 이거랑 어느 게 더 어렵니? 애들 이게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 자녀들을 집에서 키우고 계세요. 어머니 자녀는요, 국적만 한국인이에요. 어머니하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요, 2가지 면에서 어머니랑 달라요. 첫 번째, 제가 주입식 암기 교육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암기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얘네는 암기 해보지 않았고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얘네랑 얘기하다 되게 속 터질 때 있으셨죠? 야, 너 시험 공부 다 했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다 했어? 다 외웠니? 아니. 근데 어떻게 다 한 거야? 그냥 읽었어. 문제집은 안 풀었지. 이거 다 해보셨죠, 어머니? 속 엄청 터지시죠? 근데 거기서 어머니 대화 끝나셨죠? 왜?
걔를 못 이긴다는 걸 코로나 때 이미 알게 되셨잖아요. 그죠? 소리 지르면 집 문 열고 나갈까봐 너무 겁나시죠. 그래서 애를 어머니가 개선하거나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이만 나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학원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전달해 드리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어머니 두 번째. 얘네는 어머니하고 다른 인간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 다르죠? 왜 애들이 도끼가 없어요? 선생님, 애가 뭘 열심히 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찾아서 하질 않아요. 다 어머니 마음속에, 지금 저 어머니 막 이러시거든요. 우리 다 하고 싶은 포즈잖아요. 그죠?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어머니는요, 개발도상국 국민이세요. 걔네들은요,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미친 듯이 노력해서 뭔가를 피를 막 뼈를 깎는 이런 걸로 하는 거 몰라요, 어머니. 죄송한데, 그거 알게 하실 거였으면 아시당초 우간다에서 낳으셨어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 다 알고 계신 상태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선생님. 진짜로 우리 애가 이러네요. 통합사회 한국사를 못할 수밖에 없군요. 예.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 중간고사 지금 봤잖아요. 한국사 통합사의 평균이 수학 평균보다 낮은 학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강남 3구에 무지하게 많아요. 어머니가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못해요. 제가 오늘 정말 되게 열심히 어머님들한테 설명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이제 애들 내신반 수업을 한 다음에 4월 달에 뜬금없이 야, 너네 질문 한번 받는 날을 만들까? 애들이 만들재요. 그래서 질문 받는 날을 만들었어요. 월요일 날 4시 반부터 그냥 쭉 10시 학원문 닫을 때까지 너네 시간 되면 와. 선생님 그때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또 가끔 한 번씩 내키면 시키지 않은 짓을 해요. 근데 그날 너무 충격받았어요. S여고 여학생이 한 명 왔어요. 근데 요즘 애들 입에 엄청나게 붙이고 다니는 관용 어구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요. 나 번아웃이야. 이거 애들 무지하게 많이 하죠? 심지어 맛있는 걸 줘도 우와, 번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공부하다 번아웃 왔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애 집 나가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쁘나? 넌 아직 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웃할 자격이 없다. 좀 더 번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끔 진짜 번아웃이 온 애가 있어요. 그날 질문하러 온 애가 처음 봤어요. 야, 너는 방학 때 왜 이런 걸 안 했니?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거 보이잖아요. 야, 너는 내가 볼 때 이거를 질문하러 올 레벨이 아니야. 너 이거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데 왜 이걸 물어보러 왔니? 애가 울어요. 저 안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울어? 물어봤더니만 선생님 저는 사실 번아웃이 왔어요. 걔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서하고 들어갔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전교 1등이란 얘기예요. 국영수 봤대요. 3과목. 배치고사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한 얘기 그대로 해드릴까요? 저는 사회 한국사 과학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어요. 엄마가요. 그리고 수많은 학원의 상담실장님들이 걔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국영수만 열심히 하면 돼. 통합사회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잖아. 넌 공부를 잘하잖니? 입학한 다음에 해도 안 늦어. 이렇게. 자긴 그 말을 믿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1분 1초도 안 쉬고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미친 애처럼 일주일 내내 대치동에 있는 학원 6개를 싸돌아다니며 국영수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배치고사를 너무 잘 본 거죠. 신났대요.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통합사회 한국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긴 미칠 것 같았대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1분도 안 쉬었는데 나 왜 이거 못 알아듣지? 전교 1등인데요. 그래서 걔가 번아웃 온 이유가 왜 엄마는 왜 상담실장님들은 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왜? 국영수만 하면 된다며. 근데 나 국영수만 했는데 중간고사 때 나 이거 어떡하지? 걔 수행평가를 지가 봐도 망친 것 같대요. 근데 전교 1등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많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어머니? 아까 얘기한 걸로 돌아갈까요? 배우지 않았잖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통합사회 한국사 지금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학원이 있다면 이거 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통합사회 한국사 1등하는 선생님이 그 학원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1등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 학원에 없잖아요. 어머니 생선가게 아무리 가서 어머 소고기가 몸에 겁나 좋죠. 이렇게 말해도 그분은 고등어 드시라고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니 저는 다시 그 아이 같이 번아웃 오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상담실장님들과 엄마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군가가 이것도 국영수만큼
똑같이 학점이 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자기는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아서 억울하대요.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도 학원 상담실장님들도 다 꼴보기 싫대요. 자기를 수렁텅이로 몰아 넣은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번아웃이 왔대요. 울어요. 전교 1등인데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지금 상상 못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상상을 위한 배경 지식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국영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애는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통사랑 한국사도 해야 되고 난 어쩌란 말입니까? 자, 오늘 안 나오신 통과 선생님은 저한테 겁나 고마워하셔야 돼요. 제가 요렇게 세 과목, 요렇게 세 과목 잘라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어머니, 지금 어머니 자녀 중3이죠? 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예비고1이에요. 국가가 예비고1이라는 단어랑 선행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죄송한데 선행은 쓰라 그래도 안 써요. 왜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이 공부는요. 선행이 아니라 적기학습이에요. 선행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듣겠다고 오면 제가 가라 그러거든요. 야, 너야말로 국영수 좀 하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선행이죠, 어머니.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끝냈다면 그건 선행이에요. 근데 이건 선행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자, 볼까요? 어머니 자녀 내년에 고1 되죠. 그 다음에 고2 되고 그 다음에 고3 되고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하는 수능을 보러 가는 날이 올 거예요. 엄마 도시락 싸줘. 이런 날이요. 자, 그럼 어머니, 자, 국영수부터 볼까요? 선생님, 국영수는요 주요 과목입니다. 예, 맞아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볼게요. 고1 기준으로 1학기 때 4학점, 2학기 때 4학점, 1년 동안 8학점, 영어도 8학점, 수학도 8학점이에요. 어머니, 이거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요거 수능까지 진도 다 나가려면 몇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수능 진도까지 끝나죠? 3년이에요. 어머니, 이건요 3년 내내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이건 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어머, 그렇다면 통합사회는, 자, 통합사회 1학년 거 기준으로 이거 8학점이에요. 감히 국영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요, 어머니. 한국사, 어머, 한국사는 그래도 좀 낫네. 6학점이네. 6학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통과가 들어가잖아요. 요게 8학점이고요. 실험이 있어서 그게 또 2학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제 대답해 주세요. 요 과목 3개의 공통점이 있죠, 어머니. 그게 뭡니까? 요거 고1 내신 필수 과목이에요. 아마 이것도 내신 필수인데. 근데 얘는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3학년 내신 각각 다 있잖아요. 진도 3년 내내 나가요, 어머니. 요거 3과목은요. 몇 년에 끝나죠? 고1 1년에 끝나요. 고1 1년 동안 이 내신 필수 과목인 애들의 모든 진도가 싹 다 끝나요. 그럼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거 2학년 때 진도 나가나요? 없어요, 어머니. 3학년 때 이거 배우나요? 안 해요, 어머니. 어머, 그럼 2년 동안 뭐 어떡하라고.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어머니. 그죠?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껏 안 까먹으셔야 돼요. 제주껏 안 까먹고 있다가 2년 후에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어머니, 아니 이거는 3년 내내 하라며요. 네, 3년 내내요. 평달에 이거 하셔야 돼요. 평달에. 방학을 비롯한 특수한 시점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어머 이거는 대체공휴일이네. 어머 이건 선거날이네. 어머 이거는 추석날이네. 어머 이거는 일제강점기 하라고 광복절이 펼쳐졌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딱딱 포인트에는 이거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 자녀는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만큼 남았죠? 저희 여름방학 강좌 7월 18일 날 개강하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9월 말 돼야 끝나요, 어머니. 12주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강좌 언제 여냐면요. 11월 중순에 열어요. 그게 언제 끝나냐면 2월 달에 끝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7월에 시작하면 6개월 후에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돼 있어요, 어머니.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없어요, 어머니.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지? 아니 그냥 냅두지 좀. 어머니 이거 되게 괜찮은 제도예요. 결국 어머니 자녀는 올 여름부터 겨울까지 6개월을 정말 충실하게 이걸 싹 끝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수능 과목 총 6개 중에 절반이 끝난 상태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국영수를 이제 집중적으로 3년 내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끝내고 고1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다 받아버렸다. 내신 최대의 중류점,
내신 최대의 장점 불변이에요. 한 번 받으면 땡이잖아요, 어머니. 재수강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 제대로 안 했다. 그럼 2학년, 3학년 수시는 어떻게 뭘로 보내실 거예요? 내신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고1 1년에 다 끝나요, 이 세 과목은요. 더 이상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만 애들한테 야, 너 중학교 3학년이니까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 그럼 내년에 학교 가서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얘네 올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작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한국사 1학년 1학기. 조선 후기까지예요, 어머니. 3월, 4월 2달 동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전후기까지 끝내서 애들이 진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너무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끝내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싫어요, 어머니. 이게 통계로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입학해가지고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시험 보러 가는 과목 1등이 한국사래요. 조선 후기까지니까요. 어머니 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농담 아니에요. 3월, 4월 2달이면요. 왕 이름만 성의 있게 불러도 지나가요, 어머니.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걸 다 끝내서 시험을 봐. 그리고 고3 수능 볼 때까지 다시는 한국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어머니? 애들한테 야, 쟨 하잖니? 걘 뒤에서 딴 거 했을 거예요, 어머니. 그죠?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암기할 시간도 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 정 안 급하시면 겨울방학 때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왜요? 지금 어머니 자녀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고1 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바뀐 제도,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구나. 이걸로 바뀌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얘네 둘밖에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빼고 얘네랑 얘네 요렇게 둘만 현재 이 제도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고1 애들 말고 작년 애들이 이제 고1 끝나고 올라갔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제가 그 첫 번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반에 수두룩벅적이에요. 선생님, 저요 전교 1등 했어요. 통합사회 한국사. 저 만점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통사 한국사 만점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걸 미리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라는 얘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요. 어머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수행평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심한 학교가 65%예요. 통합사회 한국사. 지필고사 정말 적게 반영하는 학교 35%예요. 근데 제일 많이 지필고사 반영하는 학교가 50%예요, 어머니. 그러면 수행평가가 절반인 거네요. 그럼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수행평가 뭘로 하죠? 글 쓰고 발표해야 되죠? 어머니, 이건요, 달달달달 암기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충분하게 뭔가가 숙성이 돼야 그 다음에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시는 글도 쓰죠.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들이 아유 그래도 라고 하실까봐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문과지만 마냥 F는 아니에요. 전 겁나 T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머 이게 뭐니? 되게 예쁘죠, 어머니. 이거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예요. 아, 그러면 요게 1학년 1학기 거예요. 어머니 근데 딱 보시는 순간 예쁘다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느낌. 겁나 얇죠? 겁나 얇죠? 근데 2학기라고 다를까요? 더럽게 이뻐요. 겁나 얇아요. 근데 1학기보다 살짝 두꺼워요. 이게 지금 애들이 1년 동안 통합사회 끝내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교재 보여드릴까요? 이게 통합사회 원이에요. 보시는 순간 어머 예뻐 그리고 촌스러워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 두껍네 그죠? 그럼 통합사회 2 보여드릴까요? 아 뭐야 더 두껍네. 이유가 있어요. 여기 6, 7, 8, 9, 10단원이 들어가거든요. 2에 6, 7, 8이요 어머니. 인권 그리고 사회정의와 불평등 그리고 전국에 잘하는 애가 아무도 없다는 전설의 단원 경제예요 어머니. 그게 여기 들어가요. 그럼 지금 제가 1, 2를 이따만큼 두께로 끝내요. 근데 지금 교과서가 이 요따만큼 두께예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된다고요? 어머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12주 수업하는 동안 애들한테 주는 보충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이만큼이에요. 뒤집어졌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야
너는 교재를 성의껏 안 만드니? 보충 자료가 왜 이렇게 많니? 어머니, 저희 교재요. 진짜 여기 앞에 분들 조그맣게 하얀 거 보이세요? 네. R211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11번째 리뉴얼한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처음 시작됐다 치고 어떨 때는 1년에 2번 리뉴얼했다는 얘기죠. 그죠? 어머, 교재가 부실한 거야? 왜 이렇게 리뉴얼을 많이 하니? 어머니, 겁나 잘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상상도 못하는 시사 내용이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변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어머니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거 바꿔야죠. 시험에 나오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예를 들까요?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 나올 때마다 교재가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죠. 그죠? 거기다가 지구온난화 심해지잖아요. 어머니, 우리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애들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 사진 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요. 절반 이상이 다 틀려요. 솔직히 명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따따블로 늘어나가지고요. 그 바람에 어머니 이거 실제로 저희가 드리는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냐면요. 교재를 만들어요. 교재 만들고 나서 시사적인 현상은 매번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그거 누군가가 안 해주면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만큼이 수행평가 무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다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니. 그죠? 지금은 트럼프가 숨만 쉬어도 시험 문제가 늘어나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매번 만들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일본이 한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낼 거라고 얘기해서 계속 늘어나요. 이거는 새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까지 전부 다 돼야 비로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알아들어지고 먹혀져요. 어머 말도 안 돼. 근데 왜 교과서 저렇게 얇니?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얘네들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이 제도 싹 바꾸면서 국가가 혹시 이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디지털 교과서 쓸 거야. 그때 한참 난리 났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막상 입학하기 직전 11월 달에 디지털 교과서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바꿨잖아요, 종이로. 그 바람에 이게 얇아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은 어머니가 제대로 된 선택, 적기 학습을 미리 해주지 않으시면요. 너무 죄송한데 학교에만 가서 따라가는 건 진짜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 지금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겨울방학 때 꼭 시켜야지. 이렇게. 어머니, 얘네들은요. 철저하게 5등급이에요. 그죠? 내신 다 5등급이잖아요. 갑자기 학교를 갔는데 3등급, 4등급인 애가 우와 암기 과목이다 이러면서 1등급이 될 확률 없어요. 강남 3구잖아요. 죄송한데 다 열심히 해요. 미치지 않은 다음엔 애들 다 열심히 해서요. 위에 있는 애들을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어머 왜요? 아니 이것도 뭐 다 같이 열심히 하잖아. 어머니 내신만 5등급이에요. 수능은 몇 등급이죠? 9등급이에요. 어머니 자녀 여전히 9등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 9등급은 재수생, 3수생, 4수생 다 합해서 9등급이에요. 1등급 받으려면요. 전국에서 4%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기 자녀가 예체능인 분 계실 거예요. 어머니 이제 아시죠? 예체능, 공부 못해서 예체능 하는 시절은 이미 옛날에 지나갔어요.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가 3년 전에 공개를 한번 했는데요. 수시 합격생 평균 등급이 9등급이었잖아요. 걔네 몇 등급이게요? 학교 등급이에요. 학교 등급. 2등급이었어요. 연극영화과인데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느냐?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다 합해서요. 걔네들은 수능 볼 때 수학이랑 과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걔네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걔네는 전공을 일찍 정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전략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만 하고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이것만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고3 돼서 그 4% 안에 들어가요, 어머니. 어머니 자녀는요, 그 4% 비집고 들어가서 걔네들이 받는 엄청난 이득까지 다 제끼고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군다나 어머니 자녀는 이과잖아요. 강남은요, 99%가 이과예요. 이과 아니어도 이과예요. 어머니 자녀가 엄마 나 아무래도 문과 같아. 그럼 어머니가 엄마 문과구나 이러세요? 아니야. 넌 문과할 리가 없다. 넌 이과다. 일단 고3까지 이과를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과 애들은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DNA 안에 사회가 없어요. 한국사가 안 외워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특히 이과에 특히 남학생들 부모님은요. 제발 많이 서둘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적기 학습이에요. 일찍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제가 딱 집어서 남학생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정말 남자애들은요, 딸 같은 아들이 아닌 다음엔 표현력이 전부 다 빵이에요. 수행평가 시키잖아요. 너는 행복하니? 이거 다 물어봐요, 고1 때. 그럼 여자애들은 뭐라도 얘기하거든요. 남학생들은 네. 왜? 불행하지 않아요. 그럼 끝나요, 어머니. 얘네 데리고 수행평가 점수 매기려면 겁나 힘들어요. 어머니, 제가 이거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나왔잖아요. 아들 가진 어머니 수명이 딸 가진 어머니보다 조금 짧대요, 어머니.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준비 미리 하시면 장수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자,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 돌아가네요. 그죠? 이걸 어디다 대고 쏘면 돌아갈까요? 또? 예, 돌아가네요. 자,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자, 내신 5등급이다. 자, 내신 5등급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5등급이죠? 쉽지 않아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중학교 2개에서 3개가 모여서 고등학교 하나가 만들어져요. 원래 그래요, 행정상.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아이하고 되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애가 2배 내지 3배 정도 학교에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중학교 때 되게 잘했던 애도 고등학교 가면 어머, 열심히 하는데 등수가 떨어진대. 그게 기적이나 마법이 아니고요. 비슷한 아이들이 3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밀려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째, 전 과목 문과, 이과 공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과에서 상위권 애들은요, 문과 과목도 잘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과 애들이 너무나 많은 강남 3구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암기 과목 조금 일찍 서둘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수능 선택 과목 폐지됐잖아요. 이제 다 같이 시험 봐요. 아까 말한 예체능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게 여기다 다 필기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 자, 한 번 받은 내신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할 거, 고1, 고2, 고3. 어머니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때는 고1 내신이 20%, 고2 내신이 30%, 고3 내신이 50이었잖아요. 얘네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제가 고2 때 배운 과목을 얘는 고3 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그 모든 과목이 결국 다 그냥 1대1 대 1이에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잘해야 결국 수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점 나오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말 통합사회 국영수만큼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애는 국영수만큼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 이제 그거 아셨을 거고. 자, 마지막 수행평가인데요. 이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 되기 전이에요. 그때 보시면 뭐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한 40%, 국영수는 한 30%, 진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낮았죠. 이게 지금 고2 애들,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된 첫 해예요. 어머니 보시면 지금 웬만하면 다 50%잖아요. 이거 다 강남 3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 학교만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는요, 65%까지 올라간 학교도 심지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더 일찍 준비하셔야 수행평가 준비가 제대로 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어머님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 수행평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애가 말하고 글 쓰는 거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어머니. 왜냐면 자, 학교 시험 빵점은 그냥 빵점이죠. 100점은 그냥 100점이에요. 수행평가, 예를 들어 이번에 보는 게 10점 만점이다. 그러면 어머니 자녀가 내라는 날짜에 내라는 형식으로 일단 냈다. 그런데 빵점이 가능할까요? 거의 없어요. 1점, 2점, 3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늠쇠는 학교 시험이에요.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신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학교들이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5등급으로 나누는 거 어머니 쉬울까요? 변별력 없겠다는 생각 드시죠? 변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1등급이 10%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들이 머리를 쓰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간고사가 없어지는 학교가 나와요. 네? 수행평가만 미친 듯이 봐요. 애들은 더 어렵죠. 교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가능해요. 그럼 왜 없앤 겁니까? 그럼 기말의 시험 범위가 얼만큼이죠? 교과서 한 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설프게 공부한 애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학교가 나오고요. 2번째가 뭐냐면 누적 범위가 나왔어요. 중간고사 봐요? 기말고사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말고사.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때 잠깐 암기해서는 따라갈 수 없게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학교도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하실 거 요거예요. 어머, 여러 명의 교사가 통합사회 10개 단원인데요. 과목이 사회탐구라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9개 과목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너무 당연하지만 학교에서는 단원별로 전공자 선생님이 들어오시겠죠? 어머니, 대학에 통합사회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단원별 전공자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단원별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심한 학교는 몇 분 들어오시는데요. 지금은 평균 한 3분 정도? 근데 어머니 자녀가 고등학교 가면 늘어날 거예요. 4분, 5분으로. 왜요? 어머니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드디어 완성됐네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다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수능 보는 애들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선택 과목을 가르치려고 고3에 쫙 포진해 있던 사탐 선생님들은 이제 전부 다 가르칠 게 없네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뭐 하시는 거죠? 통합사회 하셔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늘어나겠군요. 당연하죠. 공무원 함부로 못 잘라요, 어머니. 근데 그럼 뭐가 나쁜데요? 선생님이 5명이면 중간고사 수행평가도 몇 번 보죠? 5번 보겠죠, 뭐. 3분이면 3번 봤을 테니까요. 이제 어머니 자녀는 더 많이 늘어난 수행평가, 더 많이 보는 테스트 감당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이거 혼자 다 하죠. 근데 다른 학원도 통합사회 선생님들 다 한 분이세요. 아니 그렇게 여러 개 단원을 어떻게 혼자 가르쳐? 근데 제 경우는 검증 끝난 경우예요. 왜요? 제가 이 말을 진짜 하기 싫어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덧셈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학원계의 시조새인 걸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죠? 진짜니? 이런 눈빛 너무 좋아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이 의구심에 가득 찬 이 눈빛 너무 환영해요, 어머니. 근데 지금 보시면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학원 강사를 막 시작했는데 메가스터디가 생겼어요. 메가스터디가 일제강점기 때 생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제가 메가스터디를 들어갔잖아요. 저 사탐이 11개 과목이던 시절에 9개 과목을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고3 전체 각 과목에 전부 매출 3등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 과목 다 가르칠 수 있는 거 맞죠? 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저 EBS 뭘로 했게요? 저 사회문화로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은 여러 과목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고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한국사 안 골랐어요? 말 잘못했다가 수갑 찰까 봐요. 그래서 제가 전 사회문화요. 사회문화 했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수갑 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EBS 가르쳤잖아요. 결론은 전 이거 전부 다 검증이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검증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혼자 하세요? 혼자 해야만 하니까요. 자, 이게 1단원이에요, 어머니. 2단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3단원, 만약에 이게 4단원, 이게 5단원, 6단원, 이렇게 해서 10단원이 있다고 쳐요. 당연히 통합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통합사회예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도 학교 다녀보셨죠. 자, 1단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요. 3월 달은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거는 2단원이랑 겹치는데 이건 2단원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2단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이분도 바빠요. 그럼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건 오늘 1단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지? 어머니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다 있었죠. 요즘 애들 아시죠? 뭘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아요. 몰라. 이거잖아요. 너네 이거 1단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니? 애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끝까지 파헤치지 않아요. 파헤치면 내가 독박을 써요. 그럼 배웠을 테니까 우린 요거 이렇게. 어머니 자녀는요. 1년 내내 지각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못 배우는 환상의 단원들이 생겨요, 어머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성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10개 단원을 다 가르쳐서 빠지는 부분이 없게 본인이 조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는데요. 지금 예비고일 때는 정말 전문적으로 검증받은 한 명이 가르치는 통합사회 선택하시고요. 나중에 고3 올라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한번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 특정한 단원만 좀 약하다. 그때는 그 특정한 단원만 하는 선생님을 찾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 대치동에 생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거 10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저거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면 학교에서 못 배우는 부분이 생겨요, 어머니. 요거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다 말씀드려서 딴 거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애들이 배우는 10개 단원이거든요. 제가 이거 10개 단원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이게 1학기, 이게 2학기죠.
그 전에 있던 애들이 9개 단원 배웠거든요. 근데 어머니 자녀,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단원이 10개가 됐어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어머, 근데 어떻게 10개가 됐니? 1단원이 내용이 많아서 2개로 뽀개진 것 뿐이고요. 순서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어머니 순서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바뀌기 전부터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너무 죄송한데 1단원만 배우고 1단원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통합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게 뭐냐면요. 1단원 문제 10단원이 나와요. 실제로요. 아니 그럼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떻게 풀라는 거야? 교육부 얘기는 이거예요. 중학교 때 했잖아. 거기서 심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해봐. 이 얘기예요. 어머니 지금 이거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이죠. 기후하고 지형 다 배우거든요. 요거 4단원 문화잖아요. 4-1단원이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나라별 대륙별로 지형하고 기후가 있어야 이 문제가 풀려요. 어머니 이거 전부 다 통합이에요. 죄송한데 그래서 12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중에 언니 오빠가 제 수업 들은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오세요. 어머님들한테 제가 정말 자랑차게 말씀드리는데요. 저 3시간 30분 수업하거든요. 어머 예비고일을 데리고 어떻게 3시간 반씩이나. 어머니 저 3시간 반 동안 몇 번 쉬게요? 몇 번 쉴 것 같으세요? 보통은 한 2번에서 3번 쉬어야 맞죠, 그죠? 저 1번 쉬어요. 10분. 네? 아니 중3을 데리고 그게 됩니까? 예. 우리 반에서 아직까지 중간에 뛰어나가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지르면 으아 쉬고 싶어 이런 애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막 다 죽을 것 같아. 여기서 기운을 다 써가지고 뒤에 반 수업을 못 가겠네. 그런 애도 없었어요, 어머니.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그럴 수 있게 가르치는 데에 보내시면 돼요, 어머니. 딱 집어서 저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어머니들 프린트에 다 있으세요. 자, 요거는 고개 들어서 절 보세요, 어머니.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했잖아요. 2단원이 행복이거든요. 애들은요, 안 가리키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이 행복단원에서 어머니 여기 혹시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야? 말이 돼?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심지어 애들이요. 행복을 소극적인 쾌락이랑 적극적인 쾌락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한 권 통으로 나와요, 어머니. 이걸 애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리고 지금 3단원이거든요. 어머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한국지리 쾌편 있잖아요. 그 쾌편이 여기서 다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4단원, 5단원 제가 넘어가고 6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이죠. 어머니 생각에는 뭐 기껏해야 뭐 헌법의 5대 기본권 정도 배우겠지. 그리고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에 나와요. 전체 내용의 50분의 1도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자녀는요. 헌법소원 심판이랑 위헌법률 심사를 어느 쪽이 개인이 제청하고 어느 쪽이 법원이 제청하는지 이것도 전부 구분해서 이걸 주관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 와중에 어머니 아시는 것처럼 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이것도 다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7단원 사회정의랑 불평등은요. 심지어 마이클 샌델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이클 샌델만 나오면 좋게요. 여기 노직이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하셨죠. 존 롤스 나와요, 어머니. 근데 맥킨타이어도 나와요. 마이클 왈저도 나와요. 사회학자, 철학자 8명이 본인의 저서를 한 권씩 들고 뛰어나와요. 이걸 애가 진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강남 3구에 있는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냈던 수행평가 문제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존 롤스는 실제로 마이클 샌델한테 비판을 엄청나게 받는데 노직보다 더 심하게 받았다. 이유가 뭔지 쓰래요. 어머니 이거 거의 대학교 소논문 수준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해야 돼요. 뭐야 이걸 어떡하라고.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지금 학교에 가 있는 걔를 떠올려 보세요. 엄마! 예요. 걔가 이걸 6개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도 준비를 안 시키신다고요? 근데 그냥 학교를 보내신다고요? 어머니, 그거 너무 6.25 정신이에요. 맨주먹 붉은 피로 시험지 맞서 싸우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요거 경제.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어머니들 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기회비용이 뭐예요, 어머니? 그거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와 자원이 있는데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소비하고 썼다. 그럼 내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애. 그게 기회비용이죠. 이건 어머니 기준이에요. 얘네들은요. 기회비용은 매몰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명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을 따로 구해서 더해야 돼요.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심지어 아이가
나 회사를 그만두고 빵집을 차려볼까? 그런데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만약 보증금을 냈는데 이자가 복리로 붙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을. 이걸 정말 아이가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뭐도 생겼는지 아세요, 어머니? 9년 전에 생겼어요. 펀드, 네, 보험,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그리고 어머니 알고 계시는 예금. 그것도 심지어 요구불 예금이랑 저축성 예금 다 구분해가지고요. 이걸 애가 다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니 왜요? 국가가 아마 노후 준비를 혼자 해주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 애가 처리해야 되는 단원들인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회를 원투로 나누거든요, 어머니. 지금 보는 이 나무가 엄청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투 설명회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6월 달 중에 한 번 더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쓰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뒤에 거는 제가 다른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한국사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한국사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얘기를 접을 거예요. 어머니, 고개 들어보세요. 어머니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지 선배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럼 정말 죄송한데요. 딱 여기까지 안에서 좀 물어보실래요? 이 엄마들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달라요. 제도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한국사 죄송한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는 단원이 4개였어요. 네. 1단원이 어머니 조선시대까지예요. 그러면 전체 1년 공부 가운데 25%를 조선시대까지가 차지하는 거죠. 어머니 자녀는요. 단원이 6개예요. 그럼 뭔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늘어났냐면 조선시대까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수능 문항수가 달라져요. 수능 문제 20개거든요. 점수는 50점이에요. 지금 고3 애들까지는요. 조선시대까지 출제가 6개밖에 안 됐어요.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가 14문제였거든요. 어머니 자녀는요. 예상컨대 전문가들은 8개에서 9개 정도가 조선시대까지 해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머니 자녀 수능에서 실제로 만점 받는 점수를 받는 게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니? 이거 제가 시간도 없는데 왜 굳이 고3 수능 얘기를 먼저 해주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문항이라고 했죠? 네. 이게 50점 만점이에요, 어머니. 네. 알았습니다. 자, 50점부터 40점까지 요게 1등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5점씩 내려가요, 어머니. 이게 2등급. 그렇다면 요게 3등급. 이렇게 해서 9등급까지 가요. 우리나라 수능 한국사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예요. 그게 뭔데요? 절대평가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절대평가죠. 영어 절대평가는 몇 점 이상 받으면 등급이 다 똑같죠. 한국사는 아니에요. 에? 그럼 1등급인데 뭐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마음대로예요. 네? 만약 우리 아이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넣잖아요. 4등급 이상 받으면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을 줘요. 1, 2, 3, 4 전부 다. 끝내주죠, 어머니. 와, 그럼 만약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 가면요. 5등급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을 줘.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이 점수만 받으면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이다. 그건 어느까지? 3등급까지요. 3등급만 넘기잖아요.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이 나와요. 끝내주죠, 어머니. 어머, 그러네요. 그러니까 3등급 넘기려면 60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3 애들까지는요. 조선시대까지를 버려버렸어요. 왜요? 6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빵점 맞아도요. 나머지 14문제 실수로 한 2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자녀는요. 조선시대까지가 8개에서 9개잖아요. 그거 다 틀려버리면 얘 만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사 만점 점수 못 받는 건 지금 입시에선 바보예요, 어머니. 그래서 1학년 때 꼭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먼저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드렸느냐? 제가 설명회에 올 때마다 제일 싫은 게 있는데요. 고3 한국사도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아요. 그 한국사가 그 한국사잖아요. 어머니, 고3 설명회 하면 꼭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머니, 이거 고1 때 다 해놓으셨죠? 그럼 어머님들이 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막 당황하는 분들 계세요. 어쩌라고. 그럼 미리 말해주든가.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드렸어요. 이거 고3 때 가서 어머니 조선시대까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고3 됐는데 그때 가서 왕 업적을 외운다고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엄청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여름에는 통합사회가 명수가 더 많았어요, 그동안. 한국사는 여름에 시작을 많이 안 하세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 오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했어요. 시간표는 모자른데 어떡할까? 그냥 통합사회 깔아버릴까? 저 엄청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한국사 한 반 집어넣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정말 잘하는 애, 필요한 애들 때문에 연 거예요. 제가 겨울방학 때 시간표를 열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하지만 마감 되게 빨리 돼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빨리 마감 나는 반이 뭘 것 같으세요? 한국사예요. 작년 겨울에 한국사는 9월 달에 마감이 났어요. 겨울방학반이. 말도 안 되죠.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단시간에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국영수에 밀려서 미루다가 겨울에 보내세요. 어머니, 겨울에 보내시잖아요. 정말 잘하는 애가 아니면요, 그걸 다 외울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겨울방학 때 학원 어떻게 한 2반 보내실 거예요? 어머니 7반, 8반 보내실 거잖아요. 그 숙제 다 해야 돼요, 애들. 그거 다 암기해야 돼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머리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제발 여름방학 때 통합사회 한국사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끝내시고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듣는 게 맞아요. 얘네는 태어나서 이걸 최초로 듣는 애들이에요. 어머니, 얘네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왜 그냥 깔면 통합사회가 훨씬 더 많이 올 걸 알면서도 한국사 반을 깔았는지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애들이 얘는 되게 잘하는데 얘 조금만 일찍 이걸 시켰더라면 얘는 무조건 만점인데 아니 왜 이제 와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애가 70점 80점을 받게 만들지 제일 화가 나요, 어머니.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는 암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되게 잘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경우는 무조건 일찍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자녀가 좋아하는 그 한국사, 그 사극에 나오는 21세기 대군 부인이 이걸로는 죄송한데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는 풀 수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사는 역사 따로, 드라마는 드라마 따로. 그래서 꼭 나눠서 보내시고요. 제가 이제 왜 필요한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거는 시간표랑 나머지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다른 거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자, 이제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만 잊지 마세요. 이거는 3년 내내, 요거는 해야 되는 적기가 딱 정해져 있고요. 죄송하지만 고1이 끝나고 나면 그 적기가 끝나버려요, 어머니. 간혹 어머님 중에 이런 분 계세요. 고3 때 돼서 시키죠, 뭐. 고1 때 내신으로 이미 내가 이걸 되게 못하는구나 쫄았어요. 그 상태에서 고3 때 가서 갑자기 잘하게 된다? 전교생들이 다 같이 놀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힘주어서 말하는 뜻을 아실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을 들인다면 아이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꼭 다시 한 번은 오셔야 돼요라고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1부랑 2부가 있거든요. 제 설명에만 그래요. 2부 때는 도대체 어떤 학원을 고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지, 도대체 어떤 강사를 고르면 실패하지 않는지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전방위적으로 다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고개 들어 저 좀 보세요. 어머니 이제 설명회를 2개로 나누셔야 돼요. 설명회를 하는 강사, 학원은요. 대부분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반적인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또 하나는 본인 강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경우예요. 둘 다 나쁜 건 없어요. 각자 취향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사람은 이쪽이구나. 그럼 그 사람 설명회는 내가 이러이러할 때 챙겨 들어야지. 이 사람은 본인 강좌 홍보구나. 그럼 그건 주로 내신 때 내가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그러면 3년 내내 질질 끌려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실 거니까 정말 근사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회에 와서 정보를 얻으시고요. 브런치는 진짜 친한 애랑 드세요. 절대 학교 엄마들끼리 브런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 상처가 돼요. 여기 강남 3구죠? 어머니, 강남 3구는요. 전교 1등 엄마만 입이 있어요. 나머지는 입이 없어요. 거기 다녀오시면 우리 애가 갑자기 꼴보기 싫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 나락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여기 와서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자, 일단 저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2과목이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저랑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30분? 40분? 지겹진 않으셨죠? 정보도 많이 전달됐고 실제로 저랑 보내신 시간은 한 1시간이 좀 넘었어요. 수업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뒤에 본부장님이 나오시는데 저희 학원 본부장님이 좀 대단한 분이세요.
그 수능 만점자도 여러 번 배출하셨고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따로 소개하고 칭찬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잘 듣고 가세요. 감사합니다.